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보험 상식. 저자 김용현. 출판 원앤원 북스. 2019년 8월. 244페이지 15,000원. 이 책에서는 17년차 베테랑 보험 설계사인 저자가 경험한 다양한 사례를 들어 보험 가입과 보장, 관리에 이르기까지 알기 쉽게 설명한다. 보험은 어디에서 가입하면 좋을까? 가입할 때 꼭 확인해야 할 특약은 뭘까? 이미 가입한 태아보험을 갈아타는 게 좋을까? 소득 대비 측정되는 보험료는 적정할까? 급전이 필요할 때 보험을 활용할 수 있을까? 보험 가입 시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은 이 책과 함께 똑똑하게 보험에 가입하자. 파트 1.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알아야 할 최소한의 보험 상식. 당신의 보험은 어떤가? 보험 가입의 현주소. 보험 상품의 판매 채널이 다양해지고 여러 방면으로 다각화되면서 과거 대면으로만 가입했던 보험을 이제는 전화, 홈쇼핑,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가입 방법이 쉽고 편해진 만큼 상품을 꼼꼼하게 챙기기보다는 충동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설계 시 특약 구성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보험 가입을 많이 했다고 해서 안심하는 사람들의 보험 증권을 살펴보면 대부분 만기가 짧거나 보장 금액이 작은 보험들을 여러 건으로 나누어 가입한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형태로 가입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작 아프고 보장받아야 할 때 보험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나 납입 보험료 대비 예상했던 보장 금액이 작아 실망한다. 이렇게 많은 보험이 있고 보험료도 빠지지 않고 납입했는데 왜 이것밖에 보장되지 않는 거지? 그때부터 보험을 불신하게 되고 심지어 보험에 반감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동안 잘 유지해왔던 보험조차 필요성을 잃게 되어 해지한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해지하게 되면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금이 매우 적은데도 말이다. 이렇다 보니 보험이 사고 시 보장받기 위해 준비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왠지 손해보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보험은 저축이 아닌 의료사고나 기타 사고 발생 시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금융상품이다. 해지 시 원금 대비 환급금액이 적은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보험 가입 목적을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험에 제대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 목적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런 다음 목적에 맞는 보험 상품을 선택하고 자신이 불입할 수 있는 예산에서 가입 금액을 조율하고 만기와 납입 기간을 선택한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을 해지하지 않는다고 결심한 뒤 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당연히 보험료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설정해 준비하는 것이 좋다. 요즘에는 다이렉트 상품이나 홈쇼핑을 통해 보험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이로 인한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32살 길동씨의 사례를 살펴보자. 잠이 오지 않았던 길동씨는 늦은 밤 TV를 시청하던 중 홈쇼핑 채널에서 나오는 암보험 방송을 보게 되었다. 우연히 방송을 보기 전까지는 암보험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했지만 방송을 보다 보니 젊고 건강한 자신에게도 암보험이 필요할 것 같았다. 암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고 하고 주변 지인 중에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방송에서 안내하는 번호로 상담을 신청했고 결국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에 가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던 길동씨는 위 내시경을 받았고 위궤양 및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내시경을 하며 용종도 2개나 떼어냈다. 그리고 위궤양 치료를 위해 약도 10일치 처방받았다. 덜컥 겁이 난 길동씨는 지난번 가입한 암보험 증권을 찾아보았다. 방송을 볼 당시에는 납입 보험료도 싸고 모두 보장되는 것처럼 생각되어 그것만 보고 상담원에게 걸려온 전화에 네 대답만 하고 가입했는데 뒤늦게 보험의 보장 내용을 보니 10년 갱신형에 일반암 진단금 2천만 원, 고액암 진단금 3천만 원이 전부인 보험이었다. 가입한 보험만으로는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 된 길동씨는 추가로 암보험에 가입하고자 서둘러 설계사를 소개받아 보험 가입을 의뢰했다. 설계사는 길동씨에게 보험 가입 전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대해 안내했고 길동씨는 위궤양과 역류성 식도염, 용종 제거, 이에 따른 10일치 약 처방에 대해 설계사에게 고지했다. 그 후 길동씨는 설계사가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청약을 진행하여 심사를 올렸는데 회사는 청약을 거절했다. 최근 병력으로 위궤양 진단 역류성 식도염과
용종 제거 및 10일치 약 처방으로 인한 가입 거절이었다. 이제야 길동 씨는 지난번 충동적으로 했던 보험 청약을 후회했다. 보험에 가입하기 전 진단금을 어느 규모로 준비해야 하는지, 만기는 언제인지, 갱신형을 선택해야 하는지, 비갱신형을 선택해야 하는지 등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함을 뒤늦게 깨달았다. 물론 길동 씨가 앞으로 암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을 두고 청약을 해야 하며 청약을 한다 하더라도 위와 관련해 부담보가 설정될 수 있다. 이처럼 보험은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고 해서 쉽게 결정하고 가입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최소한의 팁. 부담보 가입된 보험 기간 중 특정 부위 및 특정 질환에 대해서 일정 기간 또는 전기간 질병으로 인한 수술이나 입원 등의 각종 보장에서 제외해 조건부로 가입하는 것. 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발생되는 보험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파트 2. 지금 보험에 가입한다면 최소한 이것만은 기억하자. 보험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보험은 상품에 따라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장기금융 상품인 만큼 가입할 때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보험에 가입할 때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가입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원하는 보장은 어떤 것인가? 보험에 가입하는 원천적인 목적이다. 내가 무엇을 보장받기 위해 이 보험을 선택해야 하는가? 출퇴근 거리가 멀고 업무 중에도 운전을 많이 하는 경은 씨는 아무래도 운전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하나 가입하고자 한다. 기존에 알고 지내던 보험 설계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본 결과 설계사는 경은 씨에게 질병 후유 장애를 보장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하기를 권유했다. 과연 질병 후유 장애를 보장하는 건강보험이 운전을 많이 하는 경은 씨에게 최선의 보험일까? 그렇지 않다. 경은 씨에게 필요한 보험은 질병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이 아닌 상해 후유 장애와 골절, 상해 수술 등 운전 중 발생하는 상해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이처럼 설계사가 추천하는 상품을 덥석 가입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에게 위치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보험이 무엇인지 꼼꼼히 생각해보고 준비해야 한다. 이것만이 사고 시 보장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고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다. 보장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환갑연이라고 해서 60세를 기념하는 잔치를 베풀었다. 옛날에는 60세를 맞이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인생은 60부터라고 할 정도로 60세에는 경제활동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나이다. 필자가 보험 설계 일을 처음 시작했던 17년 전만 하더라도 당시 보험의 보장기간은 70세 만기가 대부분이었다. 그 이후 몇 년 지나지 않아 80세 만기를 비롯해 100세 만기, 더 나아가 110세 만기 보장보험 상품도 속속 출시되었다. 현대의학이 발달하고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치료의 정확도는 물론 완치 확률도 높아졌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평균 수명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평균 수명 90세, 100세를 바라보는 지금 7, 80세로 보장기간이 끝난다면 향후 의료사고 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준비하는 보험은 내가 꼭 100세까지 산다는 보장은 없지만 살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보장기간을 100세로 설정해 주는 것이 좋다. 가입 시 만기가 지나치게 짧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야 한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몇 년 납인가? 사람마다 경제활동 시기가 다를 수 있지만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대학 4년과 군 복무기간, 취업 준비 과정을 계산하면 통상 29세 또는 30세의 본격적인 경제활동이 시작된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주택을 구입하고 노후를 준비한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 납입기간은 언제까지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유리한가?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까지를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막연하게 길게 잡으면 퇴직 후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보험료라는 고정지출이 발생하게 된다. 정작 보장받아야 할 시기에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 납입기간을 설정하도록 하자. 그렇다고 무작정 보험료 납입기간을 짧게 잡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 성인보험의 경우 납입 면제 조건이라는 혜택이 있다. 납입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잡으면 납기가 모두 끝난 후 면제 조건이 되더라도 면제받을 납입보험료가 없으므로 무조건 짧게 잡는 것보다는 20년 납이 좋다.
정리하자면 보험료 납입 기간은 안정적인 수입이 끝나는 60세 이전 20년 납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는 얼마인가?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 내가 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는 얼마인가? 보장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자신의 경제 여력을 벗어나는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보험이라면 가입에 신중해야 한다. 처음에 무리해서 가입하더라도 추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가장 먼저 보험을 해지하기 마련이고, 그렇게 해지하게 되면 오히려 가입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격이다. 보험은 보장을 좋게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보험료의 납입 수준을 적당한 선에서 선택하도록 하자. 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실전 Q&A.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5살 여자입니다. 보험 가입이 처음인데 어떤 보험을 어떻게 가입해야 할까요? 보험이 전무한 사회초년생은 종합적인 보장을 하나의 증권 안에 모두 포함해 설계하면 좋다. 필자가 추천하는 구성은 다음과 같다. 실비특약 더하기 암 진단금 3천만 원 더하기 뇌졸중 진단금 더하기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 더하기 질병 또는 상해수술 특약을 기본으로 해서 준비한다. 이때 모든 특약을 100세 만기로 설정하기보다는 암 진단금만이라도 80세로 정하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보험료를 책정해서는 안 된다. 적정 수준에서 보장성 보험료를 지출하고 여유 자금으로는 연금 내지 목돈 마련 장기저축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맞벌이 부부인데 보험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보험 가입은 기본적으로 소득 여부에 따라 구성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는 사망보험금이나 진단금의 가입 금액을 높게 책정하지 않는다. 사망보험금이나 진단금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목적이 생활비를 대신하기 위함인 것을 감안하면 소득이 없는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중대질병 진단을 받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간병이나 기타 의료비 이외의 비용이 발생해 진단금을 준비하기는 한다. 맞벌이로 남편과 아내 모두가 소득활동을 하는 만큼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 진단 시 휴직 또는 퇴직에 따른 소득 상실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 두 사람 모두 사망보험금과 진단금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도록 하자. 30세 주부입니다. 2011년 S생명보험사에 CI보험의 실비특약으로 가입된 것이 있습니다. CI보험이 안 좋다고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CI보험이 무조건 안 좋은 것은 아니다. 중대한 질환 진단 시 선지급이라는 기능 덕에 사망보험금을 미리 수령해 치료 목적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무조건 나쁘다고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그 기능이 우리가 생각하는 중대한 질병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받는 데 애매한 부분이 있다. 또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하기 때문에 선지급된 사망보험금이 그만큼 줄어든다. 질문자의 경우 주부이기에 주보장이 사망보장인 만큼 주계약을 최소로 감액하고 실비특약을 제외한 나머지 갱신특약에 대해서 모두 삭제하기를 추천한다. 그리고 암진단금 2천만 원,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그리고 각종 수술담보를 추가해 보완해주는 것이 좋다. CI보험은 사망보장과 선지급이 주된 보장이다. 그 외 특약 구성에 부족한 부분이 많고 중대한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낮은 만큼 반드시 각각에 대한 진단금 및 수술 특약을 별도로 구성하도록 하자. 회사 단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실비를 굳이 가입해야 할까요? 많은 직장인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실비는 중복으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굳이 따로 비용을 지출하며 실비를 따로 가입해야 할까? 당장 하루 이틀의 문제라면 사실 가입하지 말라고 말해주겠지만 직장 내 실비가 되었든 공상 처리가 되었든 의료비에 대한 보장은 직장에 근속하는 동안에만 해당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퇴사 후 실비보험을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데 퇴직을 앞두고 질병이나 상해 사고가 있거나 암 같은 중대질환으로 어쩔 수 없이 퇴사해야 한다면 병만 가지고 퇴사를 할 수는 없다. 그 이후 의료비에 대한 보장은 누가 지원하는가? 정리하면 회사에서 어떠한 명목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더라도 재직기간 동안에만 보장하는 만큼 퇴사 후를 생각해 건강할 때 개인적으로도 준비해주는 것이 좋다. 파트 3. 이미 보험에 가입했다면 효율적 사용법을 알아보자. 보험금 수령 시 분쟁을 막고 싶다면 수익자를 설정하라.
보험금의 수익자는 의료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보험금을 수령받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에 가입할 때 가급적 수익자, 즉 수령하는 사람을 명확히 지정해 보험금을 수령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다. 필자의 경우 부모님의 진료비나 기타 의료비를 부담하기에 피보험자가 부모님인 계약에 대해서는 필자가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보험금을 청구한다면 그 보험금을 필자의 통장으로 수령받는다.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금 수익자를 명확히 하지 않고 법정 상속인으로 선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 사망보험금이나 진단금 같은 고액의 보험금 수령 시 가족 간, 형제 간의 분쟁 사례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에 수익자는 처음부터 분명하게 지정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수진 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수진 씨는 여행 동호회에서 건축 설계 일을 하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1년 정도 연애 후 결혼했으며 예쁜 딸을 낳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 남편은 야근이 잦았지만 그래도 평소에 사회인 야구 등 운동을 꾸준히 하는지라 큰 탈 없이 지내왔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샤워를 하던 중 그대로 쓰러져 사망하고 말았다. 사망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 즉 뇌출혈이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망으로 수진 씨는 큰 상심감에 빠졌고 장례를 치른 후 유품을 정리하면서 서랍 속 보험증권을 발견했다. 남편이 가입되어 있던 보험은 땡땡생명보험의 보장 큰 종신보험이었다. 결혼 전 시어머니가 가입해준 사망보험금 1억 원짜리였다. 계약자는 시어머니로 되어 있고 수익자는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며 그동안 보험료는 시어머니가 대신 납부하고 있었다. 수진 씨는 남편의 사망도 슬픈 일이지만 당장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눈앞이 깜깜해진 지금 종신보험이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았다.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남편이 가입되어 있던 종신보험을 거론하며 자신이 계약자이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니 사망보험금 역시 자신이 수령하겠다고 이야기한다. 수진 씨는 자신이 법정 상속인이고 아이와 함께 살아야 하니 본인이 수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수진 씨와 시어머니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런 경우 보험금은 누구에게 가는 것이 맞을까? 보험금 수령과 관련해 수익자가 별도 지정되지 않고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최우선이 배우자와 자녀이므로 계약자나 보험료 납입과 상관없이 상속 순위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즉 1순위로 수진 씨와 자녀가 수령한다. 만약 수진 씨에게 자녀가 없었다면 자녀 몫을 시부모에게 지급하게 된다. 법정 상속 지급 순위는 아래와 같다. 1순위 직계비속 더하기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더하기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사촌인의 반계열 쪽. 수익자는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특별한 서류 없이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외의 형제자매나 친척, 타인 등을 지정하려면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동의했는지 확인 후 지정된다. 만약 계약 당시 수익자를 지정하지 못했다면 변경할 수 있다.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는 계약자에게 있는데 계약자와 보험 대상자가 다른 경우 보험 대상자의 동의도 필요하다. 파트 4. 현재 내는 보험료를 줄이고 싶다면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리모델링 전 확인해 봐야 할 보험료 줄이기 팁. 보험 리모델링이라는 공사에 들어가기 전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자. 다음 4가지 항목만 확인해도 현재 내는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첫째, 건강검진으로 우량체 할인을 받아라. 모든 보험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 고액의 사망보험금으로 가입하는 고객에 대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험회사가 먼저 건강검진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소액의 사망보험금의 경우 특별한 검진 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이때 흡연 또는 음주를 하지 않는 사람은 가입 시 먼저 우량체 할인을 선택해 건강검진을 요청하고 검진 결과 우량체에 해당된다면 보험료를 할인받아 청약할 수 있다. 또한 보험에 가입할 당시 흡연 또는 과도한 음주로 인해 우량체 할인을 적용받지 못했더라도 가입한 이후에 금연과 금주를 통해 우량체 할인 조건이 된다고 판단되면 도중이라도 우량체 할인을 신청해서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보통 1년 이상 담배를 피우지 않고 혈압과 체격 조건,
비만지수가 정상인 사람을 우량체라고 하며 혈압 및 체격 조건은 보험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손해보험의 경우 암보험이나 기타 건강보험 가입 시 연계특약이 있어 진단금 또는 기타 특약의 가입금액의 배수를 적용해 그만큼 사망보험금을 설정하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암 진단금만 가입하고 싶은데 암 진단금을 가입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사망보험금을 가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되면 필요 이상의 보험료를 추가로 불입하게 된다. 이때 회사나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건강검진을 통해 우량체로 등록하면 사망 연기 없이 고객이 원하는 담보만을 구성할 수 있다. 이는 회사나 상품마다 차이가 있으니 청약 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두 번째, 보장기간이 막연하게 길다면 보장기간을 줄여라. 지금은 100세 시대, 모든 보장은 100세까지 받아야 한다. 과연 맞는 말일까? 보험이라는 원론적인 의미와 이야기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보험을 가입하는 첫 번째 목적은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함이며 두 번째는 의료사고로 발생되는 치료기간 동안 소득상실로 인한 생활비를 대신하기 위함이다. 만약 40세 가입자라면 의료사고 시 병원비는 물론 최소한 자녀가 독립하기 이전까지의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므로 보장금액이 클수록 좋다. 하지만 80세 노인이 의료사고로 치료받고 있다면 병원비 이외에는 딱히 필요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80세 이후의 진단금이나 수술금 또는 기타 정액보상들이 절실하게 필요할까? 보험금의 당위성을 놓고 보았을 때 무조건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까지만 보장기간을 선택하면 된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보장기간을 선택하라. 셋째, 30년 납, 80년 납 등 납입기간을 늘려라. 가장 많이 선택하는 보험료 납입기간은 보통 20년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나이가 30대부터라고 하면 경제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보험료 납부를 끝내고 소득이 불확실해지는 그 이후에는 보장만 받겠다는 의미에서 납입기간을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하는 보장 설계 시 보험료가 높게 산출된다면 보장을 줄이기보다는 납입기간을 20년 납에서 30년 납 또는 80세 납 등 길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 수 있다. 보장은 그대로 가져가며 보험료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또한 납입기간을 길게 선택했을 경우 월 보험료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납입 면제 조건의 기회가 많아진다. 넷째, 가입 금액을 줄여라. 보험 설계를 하면서 고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싸게 좋은 걸로 해주세요이다. 싸게, 많이, 좋게라는 것은 사실상 자본주의 사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설계할 때 가게의 경제 상황, 소득 등을 전반적으로 계산하고 고객이 잘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설계를 권장한다. 그러나 많은 고객들은 더 많은 보장을 받고자 한다. 예정된 보험료는 3만 원인데 10만 원 상당의 보장을 원하는 것이다. 당연히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보험료를 10만 원으로 책정해야 할까? 보험은 가입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을 위해서는 특약의 가입 금액을 낮추는 방법을 선택하라. 뺄 건 빼고 남길 건 남기는 보험 리모델링 필요 전략. 리모델링은 앞서 말했듯 무조건 해지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것이 아니며 과하면 줄이고 부족하면 채우는 형식이다. 리모델링을 하기 전 첫 번째, 보험 가입 시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10년 전에 가입한 보험을 리모델링 한다고 해지 또는 감액해 새로운 보험에 가입한다면 100% 과거 가입한 보장만큼 좋은 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과거 암보험에서는 생식기암, 갑상선암, 대장 전막내암 등을 일반암으로 인정해 진단금을 전부 지급했다. 하지만 지금은 일반암이 아닌 소외감 또는 기타 경계성 종양으로 분리해 차등 보장한다. 이처럼 무조건 감액하거나 특약을 삭제 또는 해제할 것이 아니라 현 보장과 비교해 조절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리모델링을 왜 하는지 그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보장을 키우기 위해서인가 두 마리 토끼는 잡을 수 없으니 선택해야 한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본격적인 보험 리모델링 사례를 살펴보자. 맞벌이 부부의 보험 리모델링. 맞벌이 시절에 넉넉히 아내도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남편 또한 종신보험을 가입했다. 그런데 자녀의 육아 문제로 아내는 전업주부가 되었고 월 소득 또한 줄어들었다.
이에 보험을 정리하고자 리모델링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5년 전 둘이 합쳐 소득이 월 500만 원이던 동건 씨는 사망보장 5천만 원과 암진단금 4천만 원이 보장되는 종신보험을 아내의 이름으로 가입해 매달 12만 원의 보험료가 통장에서 빠져나간다. 그러나 지금은 아내가 전업주부로 돌아서면서 외벌이로 소득이 35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자녀의 육아 비용은 물론 각종 공과금, 보험료 등을 감안할 때 보험료가 부담스럽다. 동건 씨는 아내의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저렴한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할까? 결코 그렇지 않다. 5년 전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 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가입 당시 나이보다 현재 나이가 5살이나 많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5년 동안 보험료는 매년 인상되었다. 5년 전에 1천만 원당 1만 원으로 산출되던 암 진단금이 보험료 인상과 종신보험 가입 당시보다 연령이 증가해 1천만 원당 15,000원의 보험료가 산출된다. 이 경우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한다면 암진단금 3천만 원만 가입한다 하더라도 종신보험 가입 당시보다 가입 금액은 줄었을 뿐 보험료는 상승했다. 만약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다면 전혀 득될 것이 없다. 지난 5년간 납입한 보험료의 손해는 물론 가입하는 보험의 보장과 보험료 또한 과거의 보험보다 못한 경우다. 동건 씨의 아내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로 사망보장의 역할이 줄어든 만큼 사망보장을 3천만 원으로 감액, 암 진단금 또한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로 감액해서 유지하면 된다. 또는 불이익기간이 일정 정도를 넘었다면 감액 완납이라는 보험 상품의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감액 완납은 그동안 불입한 보험료의 해지 환급금을 일시납 보험료로 대체 납입하면서 보장받아 가입 금액을 낮추는 방법이다. 신혼부부의 보험 리모델링. 이제 결혼 2년 차인 태인 씨는 보험을 싫어한다. 언제 보상받을지 모르는 보험에 가입해서 불입하는 보험료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하지만 실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아내의 권유에 실비보험만을 가입해 유지 중이다. 태인 씨의 경우 실비보험을 준비함으로써 혹시 모를 의료사고 발생 시 지출되는 의료비를 대비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이제 막 돌이 지난 자녀를 두고 있는 지금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실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사망사고 시 남은 유가족에 대한 경제적 안정은 물론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퇴직 시 발생할 수 있는 생활고를 생각한다면 사망보장은 물론 진단금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에 태인 씨에게 종신보험의 주요 3대 질환 진단금을 추가로 가입을 추천한다. 또는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을 통해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점 또는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시점까지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주는 것이 좋다. 자녀가 없는 부부의 보험 리모델링. 자녀가 없는 40대 부부가 지금 가입한 보험이 괜찮은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가입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필자가 보험을 설계할 때 소득과 직업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부양할 자녀가 있는지를 먼저 본다. 의료실비 외의 보험에 가입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의료비가 아닌 생활비이기 때문이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데 식비, 교육비, 의료비 등 큰 비용이 지출된다. 그래서 진단금을 높게 설정해야 의료사고 시 발생하는 소득 상실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데 자녀가 없다면 굳이 높은 보장을 취할 필요는 없다. 부부 중 아내의 보험을 먼저 점검했다. 종신보험 18만 원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실비에 암 진단금과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관련해 진단금을 2천만 원 보장해주는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해 있었다. 맞벌이이기는 하나 생존 목적의 맞벌이라기보다 아직은 젊기에 일하는 것이라 할 정도로 부부는 자산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래서 18만 원 상당의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실비와 진단금 정도만 유지하는 것을 추천했다. 사망보험금이나 무리한 진단금이 없다 하더라도 이들은 크게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거나 지금의 경제활동이 절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대와 상황에 따라 리모델링의 방향은 달라진다. 이 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위치나 현 재정 상황을 고려해 그에 부합하는 컨설팅이 필요하다. 파트 5. 그래도 보험에 대해 궁금하다면 조금 더 보험을 파헤쳐보자. 문재인 케어. 더 이상 실손보험은 필요치 않은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부는 환자 부담액을 대폭 줄이고 기존 비급여 항목 중 300여 항목에 대해 급여로 전환해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인다고 한다. 의료비로 인한 메디푸어를 방지하고자 건강보험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한 것이다. 일명 문재인 케어라고 한다. OECD 가입국 기준 의료비에 대한 환자 부담액은 평균 20% 수준으로 80%를 국가가 보장함에 따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누구나가 편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당시 42.3%였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지속해서 줄어들어 2006년에는 36.9%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수치는 OECD 평균인 19%보다 1.9배나 높다. 프랑스는 6.7%, 미국 12.8%, 독일 13.2%, 덴마크 14.4%, 일본 14.3%로 우리나라에 비해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낮아 대조를 이룬다. 의료 선진국들에 비교해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결론이다. 이 때문에 몸이 아파도 치료받기를 꺼리거나 병원비의 부담으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가 보장하는 급여 항목 이외에 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부분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실손보험을 개인적으로 준비한다. 국가가 보장하는 의료비 서비스가 강화됨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실손보험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선진복지국가에서도 의료사고 발생 시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만 급여가 되며 그 외의 선택진료는 역시나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100% 국가 보장이라는 캐나다를 예를 들면 진료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장하지만 6인실을 기준으로 그 윗등급의 상급병실이나 약제비 등은 모두 환자가 부담한다. 또한 문재인 케어는 기존 비급여 항목 중 4천여 개의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데 비급여 항목은 급여로 전환되는 4천여 개 이외에도 많다. 즉 나머지 비급여 항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지금 현재 비급여로 지정된 의료비 항목들이 워낙 많아 해당 항목 진료비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회사의 실손 의료비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면 회사의 손해율이 낮아져 실손 의료비 특약의 보험료 또한 함께 낮아진다. 더욱이 국가가 보장하는 의료비 구조는 정권이나 정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만큼 여전히 우리에게는 실손보험이 필요하다.